첫 입학생으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또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저도 대진대학에서 은퇴하고 사회인 대상의 강의가 가끔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종훈 원장님 명으로 제가 이 커리큘럼 모든 과목 이런 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문화원에 있는 포천학예연구소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나름대로 문화원의 일을 하느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 말씀 올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대진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가르치다가 2020년에 정년을 하고 그대로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40년, 92년도부터 가까이 30년 넘게 포천학 내지는 포천 지역사회의 여러 인물들이나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강의도 하고 하면서 지내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오늘 또 포천문화원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또 2학기도 있고 항상 여러분들 보람 있고 정말 알찬 강의를 통해서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포천의 문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 전체적인 강의 내용, 설계 내용들을 윤곽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안내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포천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무엇이 포천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포천학을 연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 대강 윤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따로 PPT를 만들지 못해서 그냥 그 강의 내용을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면 교재를 보시면 되고 맨 첫 페이지 교재 앞에 보면은 전체 시간표가 있죠. 그 시간표에 보시면은 상반기가 25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은 포천학 관련 과목이고 또 절반은 인문학 일반에 대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앞에 1, 2교시는 포천학을 하면 3, 4교시는 인문학 또 이것이 교대로 여기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또 나름대로 포천의 이모저모를 온갖 것들을 시간을 통해서 1, 2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것이고 인문학 일반에 대해서도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문사철을 중심으로 결국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문이잖아요. 사람이 자 문이 문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문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삶의 발자취인 것이고 삶의 발자취를 여러 학문이 쪽에서 법학이다, 사회학이다, 문학이다, 경제학이다 여러 학문으로 쪼갰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인간에 대한 삶의 연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뭐 예술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서양의 철학자들이 어떤 인간에 대한 사고를 어떻게 해왔나,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해왔나, 또 한국 철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해왔나, 또 한국의 역사,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발자취는 어떤가, 그 중에는 특히 포천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적인 발자취는 어떤가, 포천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지정학적으로 위치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이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어느 짰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맡은 과목은 포천학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포천학 개론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원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문화원의 역사도 거의 이제 한 50년을 가까이 갑니다만은 그 중에도 문화원에서 향토사 연구소 내지는 무슨 지명을 따서 지역학 연구소가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발족된 것은 또 더 훨씬 뒤의 일이죠. 한 90년대 초반부터 그런 것이 일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여기도 포천도 그 향토사 연구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 향토사 연구소가 역사만 되니까 향토 문화연구소로 또 한때는 명칭을 바꿨어요. 향토 문화연구소. 지금도 많은 문화원 산하에 향토 문화연구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또 근래에 요 몇 년 사이에 와서 향토사가 향토 문화로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향토 문화만 가지고도 조금 더 부족하다. 그래서 지명을 딴 지역학 연구소로 가야 된다 해서 지금은 포천문화원은 포천학연구소, 의정부는 의정부학연구소. 그러니까 의정부 문화보다는 의정부학이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포천문화원도 포천학연구소로, 향토사연구소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다 이렇게 무슨 학연구소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 포천학이라고 하는 것도 포천에 대한 모든 그 관심과 연구가 다 포천학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역시 포천에 대한 사회학적인 연구, 인문학적인 연구, 또 경제학적인 연구,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천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문사철, 포천의 문학, 포천의 역사, 포천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포천사, 포천의 역사, 향토사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포천 사람들이 포천의 일본, 포천에 남아있는 문화재와 유적 유물, 그러니까 포천 사람들이 살아간 발자취는 결국은 포천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 포천 사람들이 살아온 발자취는 문화재와 유적 유물로 또 남아있게 되고, 또 포천의 인물들의 삶을, 중요한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포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문화재와 유적 유물로 잡아봤고요. 세 번째는 이런 역사 기록과 생활 문화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네 번째는 구비 전승의 문제입니다. 구비 전승은 설화나 민요 또는 무가, 이런 옛날 얘기, 또 노래,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겠습니다만은 속담, 수수께끼까지 포함해서, 또는 근래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명, 땅 이름에 대한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자료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시간이 워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강의가 40분 하고 10분 쉬고 40분 하고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시간 중에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교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수시로 질문을 통해서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사에 대한 포천의 역사, 또 향토사는 어떤 걸 향토사를 하고 그걸 연구 대상은 뭐고 방법은 뭐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에 대한 안내가 이게 중간에 많이 바뀌어서 제목이 좀 바뀌고 해서 안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그 자작동 대지대학교 후문이 있는 43명 국도 좌우에 광강산 쪽으로 또 이쪽 포천천 이쪽으로 해서 자작동이 사실은 초기 백제 한성 백제의 북부 거점 도시였다 하는 거죠. 그 유물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천의 중요한 거점이 강월상성으로 옮겨갑니다. 백제 때는 한성 백제라는 것은 백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풍납동 하남시 일대, 올림픽공원 몽천도성 일대 그쪽에 있을 때 거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가 이제 나중에는 세력이 400년대 중반에 광개토대왕 때부터 이 한반도 남부를 백제나 신라가 압박해서 내려오죠. 그리고 장수한 때 결정적으로 한성 백제를 쳐서 서울의 몽천도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리고 백제의 왕이 죽고 물론 그 앞에 근초고 왕이 고구려를 쳐서 고구려의 고구 왕이 죽고 그런 역사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마는 그 고구려가 밀고 내려올 때부터는 서기 400년대 후반부터는 반월산성 쪽이 중심지가 되고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평현과 포천현이 서로 갈라지고 중심지가 또 두 개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유적들이 원삼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원 전후 기원 후 한 200~300년 때까지를 원삼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중심지가 자작동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포천사 내지는 향토사란 뭔가 향토사의 가장 핵심은 향토 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 향토 문화가 토대를 이룬 향토 문화에 대한 것이 향토사의 바탕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지방사라고 하는 것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일찍이 지방의 조그만 영주들이 봉건 국가가 형성이 돼서 지방사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반도가 땅이 좁기도 하지만 일찍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중앙 집권적인 이런 형태가, 물론 삼국시대가 정립되기 이전에는 소국들이 많았죠. 마한만 해도 조그만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는 이제 조금 큰 마을이죠, 요새로 치면. 그런 것들이 50개가 넘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도 그러한 조그만 지방 권력들이 있었지만 고구려 신라 백제가 형성되고 나서는 대체로 중앙 집권적인 이런 정치가 시작돼서 이런 향토사나 지방사의 역사가 잘 제대로 연구되고 보존되고 특색 있게 이렇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향토사라는 것은 자기 고향의 역사를
향토사를 할 수 있고 결국은 연구자가 주로 그 지방 사람이 주로 하는 것이 향토사 연구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의 학자들이 향토사를 연구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문 일이었고 사실 우리나라 이제 지방 문화원이 형성되면서 향토사 연구소가 들어서면서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70년대부터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이제 90년대에 와서 향토사 연구소가 문화원에 설립되면서 이제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천만 해도 향토사 연구소를 중심으로 포천의 지명유래라든가 포천의 설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그 책을 내고 저도 2000년도에 포천 설화집을 내는데 이름을 올렸습니다만은 대체로 향토사 하면은 그 지방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 지방의 역사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정통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도 지방사 향토사에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양 유럽이나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이런 쪽하고 향토 이런 범위가 좀 다릅니다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향토사란 결국 정의해보면 자기 고장 사람이 애향심을 바탕으로 소설한 자기 지방 향토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향토사의 인사자를 쓴 향토사와 역사사자를 쓴 향토사의 개념이 좀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향토에서 일어난 일이 향토사죠. 인사자를 쓴 사건, 일 이런 것이고 그 향토에서 일어난 일, 사건을 역사로 서술할 때는 역사의 암묵이 들어가야 되죠. 그것을 소위 얘기해서 역사인식 또는 사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관이 중요하죠. 포천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 역사에 대한 암묵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박진태 교수께서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인식, 사관 이런 문제를 또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아까 커리큘럼을 짤 때도 저는 가능한 한 학교에 나름대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로 은퇴하신 명예 교수님들을 많이 모셨고 강사 명령을 좀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사관의 중요성을 얘기해봤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사 연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역사 연구는 중앙 중심, 또 지배층 중심의 역사가 서술되어 왔죠. 그래서 과거에 옛날로 올라갈수록 대다수 민중의 역사가 거의 묻혀버렸습니다. 생활 사람할 수 있는 소수의 지배층 위주로 역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역시 향토사 지방사는 그 지방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지방 또는 마을, 자연물학이든 성시, 집성촌이든 이런 데를 가보면은 동유나 동약, 향약, 향유 이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칫 규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이것을 찾는 일도 향토사 연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다음에는 진명유래에 대한 것도 이것도 마을에 또 포천의 원로 노인들도 오래 몇 대를 사신 분들을 수소문해서 그분들에게 지명유래를 잘 찾아서 지명유래를 잘 기록하고 보존하는 이런 일도 이미 했지만 또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 각 지역의 그 마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첫 해에는 영평 옥병마을 그리고 금수정 마을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일동 마을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신북면을 만들었고 금년에는 군내면을 할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을지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지명이나 그 설화 이것을 다시 재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지만 어차피 이런 그 포천 군지라든가 또 디지털 포천 문화 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데서 제대로 지명이나 설화 이런 것이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을지를 하면서라도 그것을 좀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포천도 포천 지명 미래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큰 틀을 갖췄지만 각 마을마다 좀 더 세세한 그런 그 지명 유래 연구나 찾기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어떤 그 포천에도 여러 산성이 남아 있고 또 봉수대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봉수대는 옛날에 비상연락망 체계죠. 그래서 산 위에 불을 피워서 불을 피우는 그 양이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죠. 위급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포천에도 그런 여러 옛날 성들이 있고 또 봉수대도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보존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향현상. 지방의 인물들, 그 지방의 토착인물, 존경할 만한 인물들에 대한 어떤 제사를 모시고 또는 기념하는 이런 것들이 포천에도 많습니다. 일동의 뭡니까 그죠? 동네 양산 선생을 모신 길명사라든가 여기 그 충목단의 이용부 선생을 충목단이라든가 뭐 많습니다. 옥병서원도 있고 화산서원도 있고 용현서원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두레라고 하는 이런 관행을 조사하는 것도 물론 그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포천만의 두레 관행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두레라는 것은 마을에 공동 작업을 할 때 집집마다 한 집에 한 사람씩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런 공동 작업에 그런 노동력 제공하는 그런 포술이었죠. 이 두레를 통해서 또 노동과 농악이 어우러지고 그래서 농악패를 두레패라고도 하는 것이죠. 풍물패라고도 하고 사실 이 농악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농사농자를 써서 농민의 음악, 농사 지을 때 쓰는 음악 이렇게 했는데 그 일제가 붙인 명칭이거든요. 사실 우리 명칭은 두레, 풍물패, 두레패 이것이 더 좋은 명칭인데 사라져서 안타깝지만 지금은 뭐 농악이 워낙 광범위하게 쓰여서 고치기는 어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천의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인 간호농악도 그냥 농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서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농악이 일제가 붙인 이름으로 좋은 명칭은 아니다. 알고는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우제라든가 여러 이제 민간 신앙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없어졌죠. 거의 포천의 기우제만 해도 여기 해룡산의 꼭대기에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고 화적연 대표적인 포천 기우제 명소는 화적연입니다. 화적연에서는 국가적인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지금 그것을 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시풍속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또 과거에 포천 지역에서 또 우리 마을에서 시켰던 그 세시풍속에 대한 조사도 아직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보호 또는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전통 생활용품의 보존과 수집도 포천사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포천에 민속박물관이나 포천 생활사박물관이 없어요. 여기 문화원 1층에 역사문화관이 있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고 일반 포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백의 시장님이 인문도시를 지향하면서 청성공원 주변에다가 포천 역사 문화 또는 종합박물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되면은 정말 포천 문화의 아이콘으로 중요한 중심지로 이렇게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만은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었으면 거기에 반드시 포천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 생활 도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속 생활 공예품, 예술품 이런 것들이 수집되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문화원이나 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수집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집계위에서 저도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의 한국사 연구 방법이나 문제점은 너무 좀 전문적인 것이라서 현지 조사라든가 또는 역사 민속학을 활용한다든가 자료 수집을 하는 또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현지 조사를 해야 되고 답사를 해야 되고 그걸 기록해야 되고 사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 마을지를 만드는 이 마을지 만들 때는 사실 포천 군지를 할 때는 이게 사실 좀 범위가 커서 사실 좀 대강 설렁설렁하는 것이 물론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을지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세세하게 보완이 돼야 되는데 마을지마저도 역시 그런 것이 아직 좀 누락되는 부분이 여전히 좀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제가 올해부터 하는 분내면 마을지만이라도 하여튼 이런 것이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저도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또 유능한 인력이 확보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과정을 잘 마치고 포천 문화지도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런 유능한 포천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그런 것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을 또 의견을 제시하고 어디에 어떤 것이 있으면 제보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조금 두꺼운 할자로 얘기했습니다만 이 카라고 하는 사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가치 있다고 선택된 사실의 기술이다. 결국 역사가에 의해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건 역사가의 안목, 사관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있다고 그게 역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문장으로 말과 글로 자기 나름대로 안목을 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그것을 풀이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기술해야 되죠. 말로 문장으로 써야